겨울철 염화나트륨 살포 시 나트륨 이온이 토양 입자를 분산시켜 통기성과 배수성을 저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나트륨 이온만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고농도의 제설제가 살포된 토양에서 식물의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포 내 수분을 빼앗겨 말라 죽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토양 용액이 알칼리화될 때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워져 결핍 증상을 나타내기 쉬운 대표적인 미량 원소 3가지는 무엇인가요?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 작업, 이거 정말 필수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전을 위해 뿌리는 이 제설제 때문에 사실 도시의 나무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 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가로수들이 겪는 화학적 스트레스 문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제설제가 나무에 미치는 피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겨울 도로 풍경, 우리에겐 아주 익숙하죠. 하지만 이 풍경 속에서는요, 나무의 생존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설제 피해는 그냥 잎이 좀 마른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나무의 생리기능 전체와 뿌리를 딛고 있는 토양 환경까지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진단해 볼 때요,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 피해의 본질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영향과 땅속에서 벌어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순서대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문제의 근원부터 파헤쳐봐야겠죠? 도대체 어떤 화학 물질이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 요인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물질들입니다. 바로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그리고 염화마그네슘. 이 염속의 화합물들이 눈과 함께 녹아서 토양으로 스며들고 또 나무에 흡수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화학물질들이 나무 몸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 생리적인 피해 메커니즘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요,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종 오해가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일단 차량이 지나가면서 튄 제설제 입자가 잎에 직접 닿으면 탈수 현상이랑 광합성 조해가 바로 일어나고요.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면 잎이 누렇게 뜨는 황화 현상이나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 그리고 잎 끝부터 타들어가는 괴사 현상이 나타나죠. 결국 나무는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해지고 다른 병해충에도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증상들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보통 봄에 새순이 돋아나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피해가 슬슬 보이기 시작해서요, 6월쯤 되면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현장에서 진단하실 때 이 시기적인 특성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설제 피해가 나무의 어느 부분에 나타나는가 하는 이 경로에 대한 건데요. 이제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나무의 수도관 구조 차이입니다. 화렵수의 물관, 즉 도관은요, 줄기를 따라서 거의 수직으로,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설제가 뿌려진 쪽 뿌리에서 흡수된 염분은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바로 그 같은 쪽 줄기와 가지에 피해를 주는 거죠. 반면에 침엽수의 헛물관은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된 염분이 줄기를 빙글빙글 감아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염된 토양의 정반대편 줄기에서도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특히 화렵수를 진단할 때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나타난 줄기의 방향을 보면 어느 쪽 뿌리 주변 토양이 제설제에 오염되었는지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진단 단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무 자체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피해를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 바로 토양 환경이 어떻게 망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땅속에서 일어나는 간접적인 피해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삼투압 문제. 둘째, 흙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화학적인 문제. 셋째,
토양의 알갱이 구조가 파괴되는 물리적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익한 미생물들이 죽어나가는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삼투압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흙이 짜지면 농도 차이 때문에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주변에 물이 충분히 있는데도 정작 나무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말라가는 이른바 생리적 가뭄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게 나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토양의 물리적 구조가 파괴되는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나트륨에서 나온 나트륨이온. 이 녀석은 물 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유달리 강해서 주변에 두꺼운 물 분자 갑옷을 입어요. 이걸 수압 반경이 크다고 하죠. 이렇게 뚱뚱해진 이온이 흙 알갱이, 특히 점토 입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서로 딱 붙어있던 입자들을 다 떼어놓습니다. 흙의 좋은 구조인 입단 구조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 결과 흙 속의 공기구멍은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뿌리가 숨도 못 쉬고 물도 잘 안 빠지는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토양이 알칼리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토양의 pH가 높아지면요, 보시다시피 철, 망간, 아연 같은 필수 미량 원소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화학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분명히 토양 안에는 양분이 있는데 나무가 그걸 써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영양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들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나무를 회복시키고 또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그냥 약 한 번 치고 많은 식의 단편적인 처방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원칙들처럼 아주 체계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 방안들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우선 잎에 묻은 염분을 고압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요. 토양에는 황성분을 넣어서 알칼리화된 pH를 다시 낮춰줍니다.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에는 맹암거를 설치하고, 만약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면 아예 흙을 바꿔주는 객도나 나무 자치를 교체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제설제가 튀는 걸 막기 위해 물리적인 울타리를 설치하고 여러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약해진 나무의 기운을 되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맹암거라는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건 간단히 말해 땅 속에 묻는 배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양에 공기가 잘 통하게 만들고 물을 줄 때 과도한 염분이 물과 함께 뿌리 주변에서 효과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약해진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잎에 직접 영양제를 뿌려주는 옆면시비, 뿌리 주변 흙에 주입하는 토양 관주, 그리고 나무 줄기에 직접 주사를 놓는 수관주사. 이런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나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설제가 도시의 나무와 토양에 미치는 아주 복합적인 피해, 그리고 그 관리 방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 생태계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도로의 안전과 장기적인 도시숲의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존의 관리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